이제 대리권의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요 대리권의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대리권의 소멸을요 잠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요 소멸은 좀 더 뒤에 있는 것인데 미리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대리권의 소멸이죠. 그러면 이 대리권의 소멸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127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 대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128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 있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대리권은 어떻게 본다? 이게 본인이죠. 이게 대리인이죠. 그러니까요 본인은요 사망한 경우, 자 대리인은요 사망이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거나 피성년 후견인이요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리인으로 된 후에 사망했다, 대리인으로 된 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만약에요 처음부터 을이요 피성년 후견이에요. 피성년 후견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지금 아직 대리인이 되기 전에요 피성년 후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때는 대리권이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요 대리인으로 된 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 말이죠. 대리인으로 된 후에요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리권 소멸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의 대리권이 있고요 법정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 대리권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임의 대리권이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방금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요. 이 원인된 법률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 이 위임이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거나 그러면요 대리권이 소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 대리권은 소멸 원인이 그럼 두 가지밖에 없냐? 그건 아니라고요. 임의 대리권은 어떻게 해서 소멸되느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 네 가지에다가 더불어서 임의 대리에 있는 것은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도 먼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의 개시, 이거 빼고 이것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되잖아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잖아요. 성년. 그러면은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글로스 잠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 1번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이죠. 공통 127조예요. 공통으로. 이런 경우는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본인은 사망인데 본인은 사망, 파산,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원래 위임 계약에서는 본인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위임 계약이 종료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위임에서 얘기인 것이고, 대리에서는 오직 하나, 본인은 사망의 경우에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리인이 뭐한다? 사망. 대리인이 성년 후견의 개시, 대리인이 파산 선고,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대리인으로 된 후에 사망,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으로 된 후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죠. 이 말이 바로 임의 대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것을 법정 대리 그러면 큰일 나. 이것은 임의 대리란 말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뭐죠? 위임이죠. 위임 계약이 종료하거나 또는요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 임의 대리권은 이거 되다가 플러스 이것까지, 이 말이죠. 아시겠죠?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자,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이 말이죠. 대리인으로 된 후에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은 그때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 그런 경우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사 무능력자죠? 이러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 이 말은 대리인이 모처럼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을 한잔 했는데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는 필름이 끊겼을지 몰라도 아침에 깨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대리죠.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있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요, 성년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그러면 법정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 알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권은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대리권 소멸에 관한 것을요,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는 여러분요, 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페이지가 있죠? 40페이지 보면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17, 대리권의 제한. 그래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119조 공동대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 대리권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서 대리권이 있잖아요. 자, 대리권은요, 항상 이런 체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대리권이 발생이죠. 자, 법정 대리가 있고요, 여기 임의 대리가 있고요. 그럼 법정 대리는 뭐가 법정 대리예요? 법률의 규정이요.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요,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단독하고 계약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임의 대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변경, 우리가 지금 변경하고 있죠. 변경이요. 대리권이 변경이 되려면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 그래서 범위가 명확하냐 또는요, 범위가 불분명하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118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대리권을 남용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상대방이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107조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하고 그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 그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그래. 그럼 대리권의 남용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면 본인한테는 손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되죠.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힐 때 어떻게 좁힌다? 대리권의 제한은 우리가요, 119조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4조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쌍방대리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대리권이 소멸하죠. 우리가 대리권 소멸은 미리서 봤었죠. 소멸은요, 먼저 임의대리, 쌍방대리의 공통인 소멸이 있고요,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다? 두 가지. 임의대리에만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 그것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가, 하나는 수권행위를 철회하는 것하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하고 소멸이고, 그 다음에 법정대리에 한정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봐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보면 여기 있어요. 124조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대리 금지죠. 쌍방대리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원칙적으로요, 원칙이 이렇게 있죠.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쌍방대리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매도인난, 우리가 계약서 보면 매도인난이 있죠. 매도인, 여기는요 매수인 이렇게 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여기서 갑이죠. 갑이요 있고 여기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다음에 여기 병이 있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이요 대리권을 받아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대리을. 여기는요 병 이렇게 하죠. 봐봐요. 계약서 쓸 때 매도인난에다가 대리인이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는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사는 거죠. 여기다 병이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죠.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원칙이요. 그런데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을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내 집 좀 팔아달라. 그랬더니요 대리인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여기는요 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죠. 본인한테는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겠죠? 왜요? 지금 여기 보면 대리인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계약은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반대로요. 본인에게 만약에 손해가 없다. 본인에게 손해가 없으면 그러면 자기 계약을 허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경우냐? 이런 경우죠. 봐요.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요. 갑이 아버지요.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한테요. 아파트를 뭐한다? 증여를 하려고 그래요. 증여. 공짜로 주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그럴 때 우리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여기 증여자 이렇게 쓰고요. 수중자 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증여자는 아버지죠. 그럼 갑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수중자는 뭐지? 이걸 받는 사람이죠. 이건 누구다? 나는요 을이 받죠. 근데 을이요 미성년자 17살이요. 그러면 17살짜리가 계약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취소해 버릴 수 있잖아요. 17살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을의 법정 대리인이죠. 을의 법정 대리인 누구다? 갑. 이렇게 하죠. 을의 대리인 갑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아버지가 대리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증여하면서 자기가 대리인 돼서 자기 혼자 계약하죠. 자기 혼자 계약하죠.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을 대리인이죠.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은 이 을은 아들 내미는 본인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봐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하나 공짜로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계약이지만 이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자기 계약이라는 것은 본인한테 이익이 있을까 봐서 해칠까 봐서 못하게 하는 거지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허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쌍방딜 한번 볼까요? 쌍방은요 이런 거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을한테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은요 이 을한테요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한 사람은 팔아달라, 한 사람은 사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지금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요 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갑도 대리하고 병도 대리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이 을이요 본인하고 친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하고 갑하고 친하면은 매매가가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죠. 왜? 매도인하고 친하니까. 만약에요
이 사람이 매수인하고 친하면 어떻게, 매수인하고 친하면 자기 혼자 결정하니까, 자기 혼자 지금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매수인하고 친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죠. 싸지면 누가 손해고? 갑이 손해고, 비싸지면 누가 손해고? 을이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쌍방대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죠. 그림. 자, 맨 위에 보면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돼 있죠. 그림 보시면 대리는 법조문 본인의 허락, 거기를 줄거, 본인의 허락 줄궜어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그 다음에 줄고 자기와 법률행위, 자기와 법률행위를 뭐란다? 그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쌍방 대리를 못한다 그랬죠. 봐봐, 허락이 없으면 못하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누가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줄거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거기 채무이행 앞에다 써요. 뭐냐면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뭐는 할 수 있다?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무이행,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 봐봐,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고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요,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러면 왼쪽 그림 한번 봐봐요. 왼쪽 그림은 이게 원칙이죠. 본인이 을한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죠.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은 병, 이렇게. 자, 그러면 가운데요 자기계약이죠. 그러면 자기계약은 뭐예요? 본인이 대리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요, 상대방도 누구죠? 봐봐, 을이죠. 매수인 누구죠? 대리인이 을이죠. 매수인도 누구예요? 을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직접 매수인 돼서 계약을 하죠. 그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가 되죠? 본인의 이익을 해치겠죠. 본인의 이익이.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인이요 괜찮아?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허락을 하죠. 그러면 자기계약이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맨 오른쪽은요 쌍방대리죠. 본인이 매도인에서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고, 병은요 본인으로서 매수인으로서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을 혼자서요 두 사람한테 다 대리권을 받은 거죠. 그것을 쌍방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그러죠. 그러니까 대리인 혼자서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을이요 본인 갑하고 친하면, 갑하고, 그러면 갑하고 친하면 매매대금이 비싸지겠고, 그 다음에 병하고 친하면 매매대금이 싸지겠죠. 그러면 싸지든 비싸지든 어느 누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1번 밑에 1번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거기만 줄거, 알겠죠?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번요 부가,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를 들여서 그 자에게 증여하는 계약, 여기죠, 여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성년자 아들한테 증여하는 계약, 이것은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죠. 유효 동그라미, 유효. 그 다음에 여보 자에게, 아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들에게 유리하니까 유효가 되는 거예요. 3번은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원칙적으로 쌍방대리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죠? 쌍방대리는? 쌍방대리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보통 쌍방대리는 본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무튼 누구한테 불리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요 이렇게 건물이요 딱 물건이 하나가 나왔어요. 경매가 딱 하나가 나왔는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자기한테 낙찰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또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을한테요 이 물건을 자기에게 낙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 사람한테 다 지금 대리권을 수여받았잖아요. 그럼 만약에요 갑한테 낙찰을 받으면 병한테는 안 되고, 병한테 낙찰을 받으면 갑에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쌍방대리죠.
그러면 쌍방대리는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묵건대리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묵건대리. 그런데 판례가 묵건대리가 아니고 판례가 뭐라고 했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뭐라고 되죠? 무효.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판례는 지금 3번 판례는 모든 국가고시에 다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워낙 중요해. 그 다음에 이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게 뭐냐? 사채 알선업자. 여러분 봐봐. 사채 알선업자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주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물주죠. 을이라는 사람이 차주예요.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누가 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끈이 있어. 이게 바로 A라고 하는 대리인이에요. 알선업자. 이러면 알선이라는 게 뭐죠? 부동산 중개사법에서 중개가 뭐예요? 중개가 알선하는 거죠. 알선. 그냥 두 사람을 끈을 연결해 주죠. 이것을 알선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가져와서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을한테 수수료를 받고, 또요 을이요 갑한테 이자를 지급하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면서 갑한테 또 수수료를 받죠. 이것을 알선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 알선업자도 허용이 되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면 변호사 있죠? 여러분 변호사가 뭘 하는 거예요? 강제집행결차 출과,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결차를 뭐란다? 맨 끝에다가 압류, 가압류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 절차에 참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5번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대리는 줄과 채무이행. 아까 말했죠? 승낙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채무이행 박스에. 그 중에서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뭐냐면 두 번째 법무사 줄과. 법무사가요 맨 끝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 등기 신청.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 개서 이렇게.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죠. 거기다 써. 가로 여기 닫고 자기 계약이지만 허용 이렇게. 자기 계약이지만 허용이 돼. 알겠죠? 주식의 이름을 바꾸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중량은 6번이 중요해요. 6번이다 별 하나 해. 아까 우리 3번 별 하나 하고 6번 별 하나 하고요. 우리가요 채무이행은 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무이행을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거기 뭐라고 나왔죠? 오른쪽이요.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요? 여기서 두 번째 줄 봐봐. 기한 미도래, 다툼이 있는 항변권이 붙은 이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요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안 됐어. 기한 미도래죠? 그럼 돈 갚을 날짜가 안 되면은 돈을 변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두 번째는요 다툼이 있는 거. 다툼.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또 돈이 많다 적다, 이자 변제기가 도래했다 안 됐다,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대리인이 자기가 가서 돈을 갚아버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항변권이 붙은 거. 항변권. 그런 것은 채무이행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잖아요. 여기 봐봐.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뭘 할 수 있다? 본인이 승낙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있다. 채무이행도 안 되는 것 세 가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도래하지 않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요 오른쪽 페이지 봐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한 장 보면은 여기 이제 글로 되어 있죠? 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봐봐.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보시면 여기 이제 대리권 제한에서 우리가 했죠? 여기 보세요. 1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령이 이것을 자기와 법령이 뭐라 한다? 그것을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법령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걸 쌍방대리라고 그래요. 대리하지 못한. 여기 봐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하고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허락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허락이 없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는요? 채무의 이행. 여기 뭐라 나왔죠?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허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허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까 우리 말했죠?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볼까요? 허용되는 경우 1번 법무사, 암기해야 되겠죠? 법무사가 뭘 한다? 등기 신청한다. 쌍방대리죠? 허용된다.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요,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부동산 등기는 민법 12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민법 124조가 뭐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 이것이 등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니은 친권자가요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그래. 그럼 미성년자 자녀한테 증여하면 미성년자를 뭐 할 수 있죠? 취소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증여자, 그 다음에 아들이 수중자인데 아들이 미성년자면 취소라니까 아버지가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증여자는 친권자가 증여자고, 그 다음에 수중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증여하고자 자녀를 뭐래서 대리해서 증여 계약을 체결하죠. 그것은 유효이다. 왜 유효이다?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유리하니까 불리하니까? 유리하니까, 이 말이죠. 유리하니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유리하니까,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뭐다? 주식의 명의계서죠. 주식의 이름을 바꾸는 것, 주식의 이름을 바꾸는 것, 알겠죠? 그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의 명의계서. 이 주식의 명의계서는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주, 여러분 한번 봐봐요. 대주는 뭐냐면, 대주는 채권자를 얘기를 해요. 차주는요 채무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주와 차주가 사채 알선이란 말이 뭐죠? 중개한다, 이 말이죠. 중개한다. 사채 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승낙했다고 되어 있죠? 두 사람이 승낙을 했다, 이렇게. 본인의 승낙, 이렇게. 3번 대리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졌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중요하죠.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이행이라고 하죠. 채무이행. 그럼 봐봐요.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다? 여기요 4번은 별 하나예요. 4번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뭐냐? 여러분, 대물변제는 뭐냐? 다른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죠. 그 다음에 경계는 뭐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계다 써봐. 경계는요 구채무는 소멸시키고, 알겠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경계라고 하죠. 경계는 옛날 채무는 없애주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가 되면 뭐가 문제죠? 구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리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채무를 없애는 것은 처분행위거든요. 처분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경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중요해요. 다툼 있는 것, 별 하나. 다툼 있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한 미도래라고 하죠. 항변권이 붙은 것, 다시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다툼이 있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본인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도 본인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24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4조에 위반된단 말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지 말아야겠는데 본인의 승낙 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돼. 무권대리 이렇게. 자, 그럼 아까 7번 아까 했었는데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 하나야. 하나인데 서로 자기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 낙찰을 받아주면 다른 사람한테는 낙찰 받아줄 수 없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뭐다? 무효다. 무효.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무효다. 이 말이 중요해요. 무효다. 이렇게. 무효. 이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자, 그럼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공동대리죠? 자, 공동대리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요. 본인이 갑이 있죠? 여기 상대방 병이 있죠? 여기요. A하고 B하고 C하고 대리인이 이렇게 많아.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여기 상대방이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능동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그것을 수동대리라고 얘기해요. 봐봐요. 내가 지금 대리인이죠. 죄송한데 가세요. 에어컨 좀 틀면 안 돼요? 안 추워요? 저기 리모컨 좀 누르면 되는데. 내가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니까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그것을 능동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말을 하죠. 그것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 그럼 여기 보면 대리인 지금 여러 명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보통 이런 거죠. 이 본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학원 건물 봐봐요. 이 건물이 여기서 상당히 큰 건물이잖아요. 이런 건물을 만약에 중개업자 한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시장에 내놨다고 해봐. 그럼 보통 중개업자가 이걸 팔 수 있겠어요?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이런 건물, 이 정도 큰 건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지 감정평가사가.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이것을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것을 따질 수 있는 변호사가 또 한 명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한 사람 붙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 붙어야 돼요? 3사람 이상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한테 무조건 대리권을 주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대리인이 소인인데 이렇게 능동 대리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야. 각자 대리. 각자 대리를 해요. 우리가 수동 대리는요,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대리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봐봐. 대리인이 소인일 때는 각자 대리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각자 대리인데요. 여기 능동 대리인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어. 공동으로. 언제요? 수권행위. 수권행위에 의해서요. 지금 봐봐요. 이런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한 사람한테만 대리권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3사람을 같이 동시에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 이런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어요? 친권자. 이런 보통 친권자는 몇 명이죠? 2명이잖아요. 2명이니까 공동으로 대리를 하는 거예요. 친권자. 자, 여기 보셔요. 이 공동은 뭐죠? 공동은 여러분 의사 결정을 할 때 공동으로 해요. 의사를 표시할 때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은 뭐죠? 이런 거죠. 우리는 갑의 대리인 A, B, C다. 이렇게요. 계약서에다 쓸 때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을 할 때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 건물이 지금 얼마짜리고 중도금 날짜는 얼마로, 언제로, 잔금 날짜는 언제로,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에 이름을 쓸 때 공동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대리인을 여러 명 두는 것은 한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면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공동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요 표시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봐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겠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결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이 결정했어? 공동으로 하라겠더니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넓어져. 세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했잖아요. 그러면 권한 범위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넓어졌어? 좁아졌어? 넓어졌다 이 말이. 좁아졌다 이 말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다? 넓어졌어? 좁아졌어? 세 사람이 같이 하라겠는데 한 사람이 했다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런 경우요, 세 사람이 같이 하라겠는데 한 사람이 했다 그러면 좁아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해. 왜? 세 명이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결정하면 결정권이 얼마죠? 33%잖아요 3분의 1이야 3분의 1. 그런데요, 혼자서 결정권이 있으면 얼마나 혼자 결정해서 100%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1이잖아 1.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면 100이고 세 사람이 같이 하면 나는 결정권이 33%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결정하면은 결정권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커진 거죠. 얼마가 커졌죠? 67%가 커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다? 한 사람이 결정하면은 33%는 유권이고 67%는 여기서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공동 대리하라겠는데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뭐란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뭐를 보냐? 여러분요 책을 한번 봐. 다시 여러분요 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공동 대리라고 나와 있나요? 공동 대리 나와 있어요? 40페이지 맨 밑에. 자, 대리인이 소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그러나 법률에다 써 친권자, 그 다음에 숙권행위로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뭐냐? 공동대리 이 말이죠.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 대리인이 A, B, C가 있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지금 봐봐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화살표가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능동대리라고 그래. 능동대리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숙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인 경우. 이것을 위반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넘는 것만큼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받아야 되겠죠? 맨 밑에 수동대리라고 되어 있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 이런 봐봐. 이게 차이가 뭐죠? 능동대리는 원칙은 각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고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만 해. 언제나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수동대리에서는 공동대리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수동대리에는 공동대리가 없어. 언제나 각자.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우리 대리인한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으면 된다 이 말이죠, 수동대리는. 그런데 능동대리는요, 능동대리는 어떻게 하죠?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대리인들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능동대리도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이 말이죠. 각자가 대리하는데 원칙적으로 뭐한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나 숙권행위에 의한 경우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글로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요 그것을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럼 강의 노트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글씨로 되어 있는 건요. 보시면, 자, 1번 무슨 대리의 경우? 능동대리죠.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각자가 대리한다. 각자 대리 원칙이다. 법률 누구죠? 친권자는 보통 2명이죠. 숙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요. 수동대리는 수동대리는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다. 그래서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 그러니까 봐봐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 여러분, 능동대리는 뭐죠? 능동대리는 각자 대리도 있고 공동대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능동대리의 경우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여기 보면 각자 대리는 인정이 되지만 공동대리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니까. 그래서 능동대리에 관한 것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12회 때인가요? 만약에 공동 대리인 중 1인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인을 하죠. 아까 우리 세 사람이 같이 하겠는데 한 사람이 했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 좁아졌다. 넘어섰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정리해. 자, 이제 뭐를 정리하냐면 여러분요, 여기서 대리권 남용.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여러분 거기다 정리를 한번 해봐요.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공동 대리가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은 임의 대리가 있죠. 임의 대리요, 법정 대리요, 여기 무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대리권 남용은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 여기도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 공동 대리도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는 대리권을 남용할 수 있고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뭘 한다? 원칙적으로 각자가 하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가 있으면 무슨 대리한다?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요, 대리권은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대리권 범위 안에서.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란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되고요,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 되지만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결론적으로 딱 알아야 돼. 그래서 대리권 남용,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공동 대리의 경우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적용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대리권 남용은 항상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권 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문제요, 23번 한번 봐봐요. 거기요, 민법상 여기 뭐라 하죠? 대리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는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원칙은 허용되지 않는데 뭐가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알겠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해 주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 봐봐요. 우리가 뭐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뭐를 할 때는 채무를 이행할, 여기 몇 번 얘기했죠? 채무 이행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채무 이행을 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채무 이행을 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뭐 보죠? 면제를 해주는 행위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OX, X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3번,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여기 봐봐요. 이런 말이 딱 나온다. 이게 아까 우리 말했죠?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다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다 적용이 된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다? 공동 대리, 대리권 남용,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무슨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번요,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친권자가 갑이죠. 미성년자 아들이 을이죠. 그러면 이 을은요, 미성년자니까 뭘 한다? 을의 대리인 갑 이렇게. 갑, 아버지가 증여자, 그러면 아들이 수중자, 을을 대리한 갑이 혼자서 계약을 하죠.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자기계약이다.
그런데 자기 계약인데 미성년자인 아들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된다, 된다. 알겠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틀렸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 4번. 알겠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어도 무슨 대리한다? 각자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자요, 대리권의 제한이죠. 1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여기 나왔네요. 동일 물건이야. 동일 물건. 하나의 물건이죠.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이 되래. 2인 이상이. 물건은 하나인데 두 명으로부터 서로요 자기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입찰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효이다 그래야지 무권 대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권 대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갑으로부터 갑소유 부동산의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됐다. 봐봐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죠. 을이요 스스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됐다. 매수인, 을이 매수인이 됐다. 대리인도 을이고 매수인도 을이죠.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자기계약이라고 하죠. 자기계약. 자기계약에 해당하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언제 된다?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3번 이의 경우 을이 매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봐봐. 갑이 허락했어. 갑이 본인이 승낙을 했죠. 승낙. 그러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 왜?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본인이 승낙 이렇게. 4번 수권행에서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는 이것을 공동대리죠. 공동했다. 수인의 대리인은 능동대리행위를 뭐한다? 능동대리고 수동대리고 관계없이 여기 공동으로만 하라고 했잖아. 공동으로만. 그러면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아무리 공동을 하라고 했어도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이고 능동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되고 공동으로 하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했다? 위반했죠? 그러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다음에 공동대리 이것을 같이 다 묶어놓은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대리권 남용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것 하나 더 있네요. 자 5번요 법무사죠. 법무사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죠. 이러면 쌍방 대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유효 이렇게 유효.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은 알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여기 3번이네요. 허락을 했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틀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볼까요? 대리권의 범위.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죠. 여기 문제 한번 봐봐요. 이 문제를 보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제한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또는요 공동대리. 이것을 묶어서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고 공동대리하고 이 세 가지는 묶어서 한 문제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죠. 기한. 돈값벌 야자가 됐죠. 그럼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줄고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하지 못한다. 틀렸죠. 왜요? 우리가 채무이행, 몇 번 얘기하죠 지금 채무이행. 채무를 이행을 할 때는 그러면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를 이행할 때는 지금 여기 채무를 변제한단 말이 채무를 이행한단 말이죠.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보면 기한이 도래했다고 했죠. 도래. 여기 아까 봐봐. 이런 거 봐. 우리가 아까 안 되는 거 세 가지.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다? 기한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것. 다툼.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채무이행. 이런 채무이행은 된다 안 된다? 본인의 승낙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한이 미도래한 것, 항변권이 붙은 것, 다툼이 있는 것, 기한 미도래. 근데 여기는요, 기한이 도래했다잖아요. 도래했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 동남아 체결. 우리가요, 대리권의 범위에서 극과 극은 안 된다고 그러죠. 극과 극은. 이러면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바로 맨 끝에 봐봐. 해제했다. 해제. 체결하라고 오라고 했더니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의 대리권은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매매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의 대리권 속에는 중도금하고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매계약만 체결한 것이 아니고 중도금이나 잔금도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 통장에 입금시켰다? 대리인 통장에 입금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 통장으로 잔금을 입금시키고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여기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이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한다? 각자가 본인을 뭐 한다? 대리한다. 그래서 각자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대리한다. 또는요, 법률 누구죠? 친권자라고 그랬죠? 친권자는 대부분이 2명이니까 공동 대리죠. 또는요, 수권행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하면 대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5번은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죠. 봐봐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여기 봐봐.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 25번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 1번. 알겠죠? 우리가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18 대리행위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18에 되어 있어요? 대리행위 되어 있죠? 거기 보면 페이지요, 42페이지요. 거기를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이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우리는 대리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봤거든요. 대리권.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대리는 양이 많아. 양이 많으면 뭘 하면 된다? 목차를 잘 정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페이지 42죠? 42 보면 옆에 보면 18 대리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현명인데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이제 지금 우리가 대리권을 다 공부했잖아요. 대리권이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걸 했죠. 자, 이번에는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푸는 거예요. 이때 계약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요. 대리행위는 어떻게 하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요. 그럼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는, 이걸 소리 뭐라 한다? 이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명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요, 여기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현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요,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 여기 본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은 뭐냐?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항상 책임을 져. 그래서 그럼요, 제가요, 민법을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학원 강의에 보면요, 뭐 교수 누구누구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학원 선생님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요, 이름이 해년마다 바뀌는 선생님이 있어요. 해년마다. 왜냐면 그 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 학원에서 강의를 못한다고 했거나, 뭐 불미로운 사건이 있었거나,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을 자꾸 바꾼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잘 보라고. 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는, 모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의사표시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대리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말이죠. 이때 이 본인이 봐봐, 본인에게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 뭐죠? 책임을 진다. 이것을 대리효과, 대리효과가 귀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리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뭐죠? 대리권이 있고요. 여기 대리인이죠. 대리인. 이렇게 대리인. 지금 됐나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그럼 이게 뭐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자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사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자의 경우는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도 않잖아요. 만약에 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만약에 제한 능력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다? 그럼 이건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숙권행위를요 취소를 못해요. 왜요? 숙권행위는 누가 취소해야 돼요? 그것은 본인이 취소를 해야 돼. 본인이. 숙권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행위. 대리행위도요 취소를 못해. 왜요? 어차피 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대리인 될 수 있어.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를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뭐냐면 위임계약이에요. 위임계약. 이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요. 위임계약. 그럼요, 계약은 뭐냐?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해. 위임계약.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요, 봐봐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계약하고 있죠? 을은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해. 본인을 위한다 이렇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해. 그래 대리 관계나 대리 행위나 다 같은 말. 이게 다 같은 말. 이걸 한마디로 현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현명을 하지 않잖아요. 이걸 현명을 하지 않죠?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잖아요. 표현 대리.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 중요해.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 뭐라고 나오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어쩌고 저쩌고 맨 끝에 가가지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본인을 위한다. 위한다 이 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왜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손해여도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대리권 뭐가 있으면? 남용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대리인의 행위가 반드시 이익이 있을 때만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불이익해도 본인이 책임을 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현명은요, 현명은 114조 여기요 115조 이렇게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114조 우리가 현명할 때부터 어떻게 하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만
봐요. 본인의 집을 팔려고 을이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죠. 그러면 을은 위임장만 받은 게 아니죠. 위임장에다가 또 뭐까지 받죠? 위임장 받고 등기 권리증도 가지고 있고 인감 도장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거죠? 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요, 갑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의 인장을, 도장을 찍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서명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서명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아무리 배운 사람도 막상요, 우리가 대리로 해가지고 뭘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쓴 사람 드물고요, 대리인이 자기 도장 가지고 간 사람 드물단 말이죠. 왜요? 자기가 어디서 도장 찍은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리인이어도. 그러니까 누구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보통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인감 도장 가지고 있죠. 인감 증명서 가지고 있죠. 등기 권리증 가지고 있죠. 본인의 신분증 가지고 있죠. 이러니까 당연히 본인 집을 파니까 그냥 여기 매도인에다가 갑 쓰고 갑의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의 도장을 찍는 사람은 누가 찍어야 돼요? 갑이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찍는 거예요? 을이 찍는다 이 말이죠. 이런 원칙적으로 을은 도장을, 갑의 도장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을은 갑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것을 서명대로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115조죠? 115조는요 을, 그래서 을. 그럼 지금 이건 현명을 했다 안 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았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본다가 뭐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본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왜? 본다. 이렇게 본다. 그럼 대리인이 책임진다. 왜? 이런 봐봐요. 계약서 쓸 때 뭐라 썼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써야 되는데요, 계약서에다 을이 자기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이름을 썼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이 내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물건 내 거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은요 매도인 난이 을로 되어 있으니까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을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런데 처음부터요 을이 위임장을 제시해요. 위임장.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해서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그러면 대리인은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대리인은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인. 이때 대리인,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대리인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저 사람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럴 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했다.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진다?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왜? 상대방은 이미 이 사람을 누구로 알면서 계약을 했다?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알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왜? 위임장을 처음부터 받았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노트를 정리하죠. 강의 노트 봐요. 자, 강의 노트. 자, 18페이지요. 그림 똑같으니까요. 자, 1번이 본인이죠? 자, 이러면 2번 봐봐. 병이 아니고 그건 을이에요. 을. 알죠? 대리인이 병이라고 되어 있죠? 병을 을로 고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병이죠? 계약을 하죠. 계약을 대리행위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이죠. 그러면 책임은, 이름은 뭐죠? 책임이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갑의 대리인 을이죠? 갑의 대리인 을을 현명해 갔는데 갑의 대리인 을이 뭐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를 의미하고, 이때 본인을 위한다는 거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현명을 했죠? 현명을 하면은 누구다? 갑의 대리인 을. 두 번째가 중요하죠? 갑의 이름 플러스 갑의 인장을 나란했다. 거기를 줄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서명대리라고 그래. 서명대리.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인장을 나란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서명대리. 이렇게 얘기해. 서명대리 이렇게.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봐봐. 115조.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본다야. 본다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우리가 오늘 봐봐요. 본다 하고 반대가 뭐냐? 본다. 본다 하고 반대가 추정한다 이 말이죠. 추정한다.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이야. 알겠죠?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 말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본다 그런 말에는 추정한다 그런 말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요? 누구의 행위로 보니까 그렇죠. 누구의 행위로 보니까 대리인의 행위로 봐버리는 거죠. 그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리인이 나 착오했는데 그래도 또 취소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취소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처음부터 뭐를 제시한 경우?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럴 때는요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아시겠죠? 자, 그럼 대리인의 능력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자, 그러면 1번 보면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대리인이 된 후 동그라미 해봐. 대리인이 된 후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그때 대리권이 소멸해. 그건 나는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야. 그걸 알면서 본인이 나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그럼 나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멀쩡했어. 멀쩡한 사람인데 대리인이 나를 본인이 나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멀쩡한 사람이니까. 근데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전봇대에다가 머리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이 됐어. 그러면 대리권이 그때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리인은 무슨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의사능력.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3번 중요하죠?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다 그러면 어떡할래? 대리행위는 취소를 못한다.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임계약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위임계약,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수권행위는요? 여러분 수권행위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한다? 본인이 한다? 본인이 하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우리가 뭐를 한번 보냐? 글을 가지고요, 글씨를 가지고 활자를 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한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현명하고 지금 뭐를 공부했죠? 현명하고 대리인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자, 1번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여기 봐봐.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이 현명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이 대리관계 표시, 이 말이 대리 행위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을 하면 누구한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그런데 이거 봐봐. 본인을 위한 것,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 대리권 남용,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이런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이익이요 손해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본인한테는 이익이요 손해요? 본인한테는 손해가 돼도 손해가 돼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의 행위 중에서 이익된 것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불이익한 경우도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행위하고 수동대리는 현명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리인임을 표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 본인임을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뭐다?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이란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대리다? 서명대리다. 서명대리. 이런 경우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안 나오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까지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말이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때는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한다. 본다다, 의제한다다.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똑같아요. 무슨 말을 쓰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의제한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추정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요 3번은요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만, 왜요? 지금 대리인의 행위로 보니까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만 계약의 이행을 청구, 뭘 한다? 다른 말로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누구의 행위로 보니까? 대리인의 행위로 보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만약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매매 위임장. 그럼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은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에는 뭐라 썼다? 그냥 뭐죠? 자기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상대방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누구한테 효력이 있다? 본인한테 효력이 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이거예요. 남의 것을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로 처분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처분행위,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그럼 무권리자, 무권한자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그것은 처분행위는 그것은 무효라고. 무효. 알겠죠? 무효인데 본인이 나중에 그것을 인정했죠? 인정 이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추인. 본인이 추인을 했다 이 말이죠. 본인이 추인하면 그러면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 있어요.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유효인 것이고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추인은 어떤 추인이냐? 판례가 말하겠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에 있어서 추인의 경우와 같이 무권 대리. 이런 무권 대리 뭐죠?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이다.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이다. 그래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소급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행위 처분과 동일하게 대리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지만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소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을 한번 보죠. 여러분 대리인은요 우리가 대리행위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겠죠? 본인이 진다겠죠? 본인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니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런데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 무능력이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봐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나왔죠? 3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대리인은요 대리 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미성년자여도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대리인은요 기초적 법률관계죠. 이 기초적 법률관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위임계약이래. 위임계약. 이 위임계약을 기초적 법률관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왜요? 여러분 계약은 뭐죠? 계약은 법률행위이죠. 이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 계약을 하려면.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 그래서 위임계약을 뭐죠? 계약은 원인이죠. 원인을 기초적이죠. 기초적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은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권행위는 누가 하죠? 봐봐.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죠. 본인.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지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제한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수권행위를 대리인이 취소를 못해. 수권행위는 누가 취소해야 돼요? 본인이 취소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수권행위를 취소하려면 누가 한다?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리인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대리인은 취소하지 못하고, 아시겠죠? 그것은 본인이 취소한다. 왜?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인의 능력이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대리인이 하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